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큐의 경제학 우리 챕터 27장 재무이론의 기초 2번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오늘 1000만 달러가 소요되는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4년 후에 당장이 아니고 4년 후에 150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오는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1000만 달러가 돈이 들어가요. 1000만 달러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근데 이게 코스트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득 베네핏이라고 하는 수익은요.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년 후에 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4년 후에 얼마의 가치가 됩니까? 하면 1500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온대요. 이렇게. 자, 근데 요 미래에 발생하는 베네핏은요. 4년 후에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죠. 여기 보시면 각각의 이자율에 맞춰서 여기 나와 있는 1000달러의 비용을 그냥 딴 데 은행에다가 11%의 이자율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11% 이자로 해서 미래 시점으로 가져가서 똑같이 미래 가치로 만들던지. 오케이? 아니면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1500달러라는 게 4년 후에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후. 그러면 지금 투자는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잖아. 비교를 하려면 시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1500만 달러를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요. 우리가 present value 이렇게 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미래의 가치를 현재 시점의 가치로 이렇게 환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을 해서 요거를 이제 현재 시점의 가치와 같이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환산합니까? 그러면요. 4년 후기 때문에 1 플러스 R. 이게 4년 후에 미래 가치로 하면 1 플러스 R의 4승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4년 후니까 1 플러스 R의 4승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4년 후에 발생하는 이 베네핏을 현재 시점으로 나타낸 현재 시점으로 변환한 베네핏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하는 거죠. 자, 여기서 1번에는요. 이자율이 만약에 11%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랑 11%일 때 값을 같이 비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할까요? R이 11%다 라고 하면 비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스트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만 달러가 되는 거야. 1000이라고만 쓸게요. 근데 현재 가치로 나타낸 요거 값은요. 베네핏이라고 할게요. 현재 가치로 나타낸 베네핏. 요거 값은 11%니까 1 플러스 11%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 0.11 이렇게 해가지고 1.11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년 후니까 4로 해서 1500만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 보시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988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요거 계산을 해 봐요. 그러면 요게 988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베네핏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R이 크면 클수록 이 분모에 R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크게 해서 이 현재 가치 값이 낮아집니다. 자, 여기서 R이 우리는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클수록
이 디스카운트하는 할인율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하는 요 디스카운트 요거를 할인율이 커서 현재 가치 값이 작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베네핏보다 코스트가 크니까 이러한 투자 사업은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나머지들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R이 만약에 10%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10% 계산하시면 1025만 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부등호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는 채택하게 된다. 이게 이제 투자와 관련해서 현재 가치법 이렇게 되고요. 9%일 때는 1063만 달러 해서 역시 채택, 8%일 때도 채택.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할인율, 이자율이 이렇게 11%일 때는 요거를 기각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얘네 셋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더 커서 채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B번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든 포기하든 무차별하게 되는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여라. 이것을요,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IRR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편익의 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인데 여기 나와 있는 코스트, 이 코스트랑 지금은 얼마라고? 1000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랑 같도록 만드는 거야. 자, 편익의 현재 가치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베네핏에 대한 현재 가치 요거는 1 플러스 R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년 후 하니까 4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이득이 15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 가시겠습니까? 취지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편익의 현재 가치와 이 코스트가 같아지게 되는 그때 R값을 찾게 되면 그때 R값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때 R값을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계산을 해 보시면은요. 얼마 값이 나오냐면 0.10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때 R값은 0.106 그러니까 대략 10.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6%보다 R이 그때가 딱 제로가 되기 때문에 요 사이에 위치하는 거죠. 좀 지저분해졌는데 판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6% 정도 되었을 때는 편익과 편익의 현재 가치 값과 비용이 같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보다 만약에 R 값이 요 이자율과 같이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내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크면 이 은행에 돈을 넣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보시면 돼. 은행에 돈 넣는 게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투자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대략 한 10.6%가 되니까 은행의 이자율이 11%면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의 이자율이 10%, 9%, 8% 이렇게 되면 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률이 10.6%인데 은행에 여러분들이 돈을 넣으면 9% 이자 수익을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 은행에 넣는 것보다 이 사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낮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좀 낯설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A번이 투자와 관련한 현재가치법 그런 의미가 되고요. 나중에 많이 배우실 겁니다. 다음 B에서는 이게 바로 내부 수익률법. 이 투자에 내가 돈을 썼을 때 그 투자 내부에서 얻게 되는 평균 수익률이 대략 한 10.6%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이자율은 바로 은행에 예금하면 받게 되는 이자율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쪽을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크면 요 IRR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의 이자율보다 투자에 따른 내부 수익률이 크면 이때는 투자를 강행해서 실시하는 게 훨씬 더 타당한 방법이 되고
만약에 R이 내부 수익률보다 훨씬 더 커. 그럼 이거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래서 투자를 기각하는 게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관련한 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3번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